24-25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하고 맨유가 개막전에서 첫 승을 거두었으며 토트넘 역시 레스터와의 첫 번째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토트넘의 첫 번째 스트라이커 손흥민이라고 합니다. 주 포지션은 윙어지만 개인이 팀을 떠났던 지난 시즌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리그에서만 17골에 10도움을 올렸습니다. 이번 시즌은 윙어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득점력만큼은 팀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아니 결국 또 손톱을 가동할 일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토트넘의 두 번째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입니다. 이번 시즌 새롭게 합류한 정통 스트라이커로서 이적료 1130억,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를 경신한 만큼 가장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선수라는 거 아시죠? 지난 시즌 본머스에서 19골에 3도움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 중위권의 본머스에서도 리그 득점 4위에 올랐으니 상위권의 토트넘이라면 득점왕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토트넘의 세 번째 스트라이커 티모 베르너입니다. 토트넘에 합류한 뒤 주로 윙어로 출전하고 있지만 원래 포지션은 스트라이커라는 거 아시죠? 독일 대표팀에서 57경기에 나와 24골이나 기록했으며 라이프치히 시절엔 한 시즌에 28골이나 넣었던 만큼 뛰어난 결정력을 자랑했으나 첼시 시절 실종돼버린 결정력이 돌아오지 않는 바람에 이른바 빅찬스 미스라 불리고 있죠. 그럼에도 뛰어난 연계 플레이와 3톤 모드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에 압도적인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으니 언제든 스트라이커로 기용만 해주신다면 홈런왕이 아닌 득점왕이 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트넘의 네 번째 스트라이커 대양 쿨루셉스키입니다.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어지만 프리시즌 투어를 통해 제로톱으로 성공적인 포지션 변경을 마친 상태입니다. 비록 발은 느리지만 몸싸움은 누구보다 뛰어나며 비록 득점력이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계 플레이만큼은 일품이라는 거 아시죠? 해리 케인을 연상케 하는 왕성한 활동량, 그것만으로도 써볼만한 가치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케인 선배가 팀을 떠나고 당연히 제가 첫 번째 스트라이커가 될 거라 생각했지만 어째서인지 다섯 번째로 소개를 하고 있는 토트넘의 900억짜리 비둘기 히샬리송입니다. 이적 첫해 리그에서 고작 한 골밖에 넣지 못했지만 이듬해 바로 그의 10배를 뛰어넘는 11골이나 집어넣었음에도 어째서 솔랑케를 영입했으니 히샬리송은 사우디에 팔아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건지, 어찌됐든 이적보단 잔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수였는지, 도대체 어쩌다가 먹튀 취급을 받고 있는 건지, 반스 초창기 에버튼 시절부터 방출 재판 때까지 올랐던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의 비둘기 히샬리송 스페셜 모음집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뭐야? 여기 어디야? 토트넘 놈들이잖아. 난 분명 B클럽 아니면 이적하지 않는댔는데 날 납치한 건가? 뭔 소리야? 우리도 납치된 것 같은데 여긴 어디지? 지금부터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다. 아니, 마피아 게임이라니? 마피아는 밤마다 시민을 한 명 죽일 수 있다. 의사는 한 명을 지목해 살릴 수 있으며 경찰은 마피아로 의심되는 한 명을 지목하면 마피아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아니, 대뜸 사람을 납치해놓고 마피아 게임을 하라고? 영국에선 원래 이런 거야? 하메스 오랜만이다. 에버튼으로 왔댔지? 오, 흥민아 오랜만이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신고식 같은 거야? 나도 모르겠어. 이런 적은 처음인데. 자, 그럼 게임 시작. 아니, 당신 누군데 이런 걸 시키는 거야? 당장 경찰을 부르겠... 게임에서 이긴 사람에겐 소원을 하나 들어준다. 뭐라고? 그럼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고 싶다면 보내주기라도 해? 그렇다. 심지어 선발도 보장해주지. 진짜? 이봐 히샬리송, 내가 가봐서 아는데 레알 마드리드 별로... 자, 그럼 진짜로 게임 시작. 그럼 뭐 마피아 한 명, 의사 한 명, 경찰 한 명, 그리고 시민이 셋인 건가? 일단 나는 시민인데. 뭐?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이거 분명 토트넘 놈들 중에 있을 거야. 나도 일단 시민이지만 이건 개인전이고 무조건 토트넘일 거라 생각하는 너가 제일 의심스러운데?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마피아 게임은 성질 내는 사람이 대부분 마피아랬어. 히살송, 너 마피아지? 아니,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마피아라니까 성질이 안 나겠냐고? 영국에선 원래 이렇게 몰아가는 건가? 그렇다면 히살리송, 나도 미안하지만 너한테 한 표? 근데 얘들아, 근거가 너무 없잖아. 그러다가 히살리송이 의사면 어떡해? 역시 흥민이 너밖에 없다. 그래, 맞아. 내가 어디 마피아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너 말고 마피아스러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나도 너 한 표. 아니, 진짜? 다들 애송이로군. 칼버트, 갑자기 뭐라는 거야? 난 6살 때부터 마피아 게임을 해온 총 전적 2020승 914패의 마피아장인 칼버트 르윈. 뭐? 914패면 엄청 진 거 아니야? 거의 반을 줬는데? 우리 에버튼의 작년 승률이 50%가 안 된다. 하지만 나의 마피아 승률만큼은 50%가 넘지. 그래서 칼버트, 무슨 필승법 같은 게 있는 거야? 마피아는 바로 이 중에 한 명 있다. 뭐야?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금 마피아는 아까부터 점점 더 코가 커지고 있으며 그것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군. 뭐? 코가 커졌다고? 이봐 히샬리송, 너 맞지? 아니, 죽일 거면 토트넘 놈들부터 죽여야지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내 코는 원래 큰 거야? 다들 알아들은 것 같으니 이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지. 자, 투표 시작. 3, 2, 1. 투표 끝. 히샬리송이 마피아로 지목되었다. 히샬리송 최후의 변론. 아니, 코가 크다고 마피아라는 건 도대체 뭔 개소리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3, 2, 1. 둥. 선량한 시민 히샬리송이 죽었다. 두둥. 자, 첫 번째 밤이 되었다.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지목. 다음,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 자, 이제 경찰은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 아침이 되었다. 의사의 치료로 아무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무조건 토트넘 놈들 중에 있네. 뭔 소리야? 하메스, 너가 마피아지? 마피아 필승 공식 두 번째. 둘째 날은 아무나 지목해서 죽여본다. 그럼 마피아일 확률은 생각보다 높지. 모라를 지목하고 내 턴을 종료하지. 뭐
뭐야? 왜 갑자기 날 지목해? 그래 뭐 모우라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우라로 가자. 아니 케인 너까지 왜 그래? 우리 같은 팀이잖아. 같은 팀이라니 이건 개인전이잖아. 그리고 모우라 있어봤자 시간만 질질 끄는데 그냥 모우라로 가자. 그럼 뭐 나도 초면에 미안하지만 모우라로 갈게. 이것들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야 같이 게임할 만한 실력 정도는 갖췄군. 뭐라고? 남은 사람은 총 5. 그중 대머리는 단 1명. 누가 마피아겠나? 안 그래도 대머리라서 서러운데 마피아로 몰아간다고? 2발이 없다. 총알 2발이 없다. 왜 2발이 없는 거지? 아까 한 발 쏴서 한 발만 남은 건가? 이 새끼가 뭐라는 거야? 야 모우라 드리블 할 때처럼 질질 끌지 말고 그만 인정해. 자, 투표 시작. 3, 2, 1. 투표 끝. 모우라가 마피아로 지목되었다. 모우라 최후의 변론. 대머리를 모욕하다니 진짜 다른 애들은 몰라도 케인 너는 조만간 후회할 거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3, 2, 1. 둥. 선량한 시민 모우라가 죽었다. 둥. 자, 두 번째 밤이 되었다.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지목. 다음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 자, 이제 경찰은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 아침이 되었다. 의사의 치료로 아무도 죽지 않았다. 뭐야? 2번이나 연속으로 살렸다고? 이 정도면 완전 이국종 교수님 아니야?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밝혀야겠군. 사실 내가 경찰이다. 뭐라고?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얘들아 내가 경찰이야. 내가 먼저 경찰이랬음. 늦은 경찰 수고. 뭐 일단 칼버트가 먼저 경찰이랬으니 조사 결과를 말해봐. 첫 번째 밤에 케인을 지목했는데 아니라고 나왔고, 두 번째 밤에 하메스 너를 지목했지만 역시나 아니었더군. 이거 경찰로서의 나는 완전 실격이구만. 맞아 난 마피아가 아니라고. 칼버트 너 경찰이 맞구나. 이쯤에서 마피아 손흥민을 처리하고 우리 셋이 소원을 비는 걸로 게임을 마무리하지. 와 이거 이 새끼 완전 마피아 쌉고수였잖아. 아니 잠깐 난 억울하다고. 나한테도 말할 기회를. 흥민이 너 이 녀석 얌전한 척하더니 아주 발칙한 마피아였구만. 자, 투표 끝. 뭐야 투표를 하지도 않았잖아. 치료할까봐 건너뛰었다. 손흥민이 마피아로 지목되었다. 손흥민 최후의 변론. 이런 건방진 빤스 자식아 이대로 나를 죽여버렸다간 토트넘 팬들한테. 구독자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살릴지 죽일지는 투표해야 될 거냐. 선량한 시민 손흥민이 죽었다. 두둥. 마지막 밤이 되었다. 이번 밤에 마피아가 시민을 죽인다면 게임은 끝난다. 마피아는 죽일 사람을 지목. 다음 의사는 살릴 사람을 지목. 자, 이제 경찰은 의심되는 사람을 지목. 넷째 날 아침이 밝았다. 선량한 시민 케인이 죽었다. 뭐라고? 칼버트 너 이 자식? 자, 칼버트로 인한 소원을 말해라. 에버튼 빅4 진입, 그리고 코로나 종식 가자. 건방진 새끼 하나만 말해라. 그렇다면 역시 코로나 종식 가자. 저기 감독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삼행시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삼행시를 하겠다고? 그럼 뭐 올해가 호랑이의 해니까 호랑이로 해보던가. 좋습니다. 어이 손흥민, 운 좀 띄워달라고. 호기롭게 대형 수비수를 영입하실 거라더니 랑글레 임대가 웬 말입니까? 이런 씨발 진짜 장난하세요? 물론 바스톤이나 그바르디올급은 아니겠지만 랑글레는 내가 봐도 별로긴 하구먼. 바르셀로나에서도 버려진 선수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데려오신 겁니까? 설마 랑글레가 끝이겠어? 회장님께서 추가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흥민이 말이 맞다. 거기다가 랑글레 역시 1년 단기 임대로 데려올 예정이니 혹시라도 살아나면 대박인 거고 여전히 패급이면 돌려보내면 그만이지. 그 새끼 임대료 줄 돈 있으시면 선수들 주급이나 올려달라고요. 아무튼 이대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수비수야 그렇다 쳐도 제 백업 공격수는 제 손으로 직접 구해야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요즘 한국판으로 리메이크된 종이의 집이 한창 인기라는 거 아시죠? 그 녀석들이 돈을 훔치기 위해 조폐 공사로 쳐들어갔듯이 저 해리케인이 직접 에버튼으로 쳐들어가서 히샬리송을 납치해 오겠습니다. 에버튼으로 쳐들어가겠다니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먼. 아니 이쯤에서 말리셔야 웃기고 끝나는 건데 허락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에버튼 놈들 팔 거면 빨리 팔고 팔기 싫으면 팔기 싫다 그럴 것이지 질질 끌기만 하는 통에 나도 답답하던 차였다. 지금 당장 에버튼으로 가서 히샬리송을 잡아오도록. 다들 들었지? 지금부터 우린 히샬리송을 납치하러 에버튼에 갈 거다. 아무래도 나쁜 짓을 하러 가는 거니까 코드네임이 필요하겠지? 코드네임이라면 평소에 바래왔던 걸로 하는 게 어떨까? 뭐 나 같은 경우 제2의 네이마르가 되는 게 꿈이니까 네이마루로 하고 싶긴 한데 네이마루라고 지으면 너무 너인 게 티나잖아. 좀 더 큰 선수가 되라는 의미에서 대모우라 어때? 대모우라가 뭐야? 내 이름도 들어가 있으니 그게 더 티나겠다. 그럼 대모울이라고 하던가. 마침 너도 대머리니까 딱이지 않겠어?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튼 나야 뭐 우승컵을 가장 바라고 있으니 비기어 정도면 적당하려나? 아우디가 좋겠다. 뭐 이 자식아? 아우디컵을 가진 선수
선수라는 의미도 있고 우승 뒤지게 하고 싶다의 줄임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 내가 아우디면 흥민이 너는 설마 식상하게 쿠팡이라고 그럴 건 아니지? 나야 뭐 아버지께 월클 소리를 듣는 게 소원이니까 월드클래스 콘테의 제자 줄여서 월드콘 어때? 뭐라고? 그치만 흥민이 넌 슈퍼콘인가 그거 광고 모델 아니었어? 경쟁 제품을 코드네임으로 하면 그거라면 지금은 다른 사람이 광고하고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데모라와 아우디 그리고 월드콘이라니 정말 멋진 코드네임이네요. 그럼 전 어디 임대생이 코드네임까지 얻으려 해? 전 그렇게 얻고 싶으면 완전 이적부터 하던가. 신입생 스키보다 골도 많이 못 넣은 새끼가 어디서 꼰대질이야? 그럼 뭐 내 주전자리를 뺏어간 녀석이니까 주전자라고 하든가. 주전자는 씨발 똑바로 안 지어줘? 나는 데모울이라고 지어줘 놓고 주전자가 어때서? 그래도 주전자는 좀 심했지. 뭐 클루셉스키가 임대생이긴 하지만 더 이상 신입생이라 보긴 힘들잖아. 그러니까 임대와 대리를 합쳐서 임대리 어때? 그거 참 마음에 드는군요. 토트넘의 임대리 클루셉스키 정대리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이제 가면만 하나씩 구하면 준비는 끝나는 건가? 납치할 시간도 모자란 마당에 가면 구할 시간이 어딨어? 그치만 이대로 가면 우리 정체가 탄로나잖아. 딱 보면 모르겠냐? 반스 그 자식이 가면 그리기 귀찮아서. 조용히 안 해? 24시간 안에 녀석을 데려오지 못하면 또다시 협상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 거다. 정체가 탄로나서 납치범으로 잡히더라도 무조건 오늘 안에 데려와야 해. 일단 들어오긴 했다만 히샬리송이 어디 있는 줄은 알고 있는 거야? 걱정할 거 없다. 지금쯤이면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어이 동무들 오랜만이다 기래. 아니 알리 넌 머리가 왜 그래? 설마 그새를 못 참고 다시 망가지기로 한 거야? 내래 이거 가발이다 기래. 뭐 실제로는 짧은 머리지만 반스에서는 개성을 유지하기 위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히샬리송은 어딨어? 히샬리송만 내어주면 약속은 확실히 지키는 기디. 약속이라니 케인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별거 아니다. 그저 반스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게 아쉽다길래 요케조 언더블럭을 재연재하면서 한 달에 한번 아기자기로 출연시켜주기로 한 거야. 지금 아기자기는 내 자리잖아.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일단 히샬리송이 급선무잖아. 아무튼 약속은 반스에게 맡기고 히샬리송에게로 안내해주지. 알겠다기래. 지금쯤 감독실에서 램파드 감독 동지와 함께 살얼 잃었다. 에버튼의 살얼 잃었다. 알리랑 고든 데리고 에버튼의 살얼 잃었다. 샬리 히샬리송 잘 가라 잘 가. 아니 램파드 감독님 한여름에 왜 패딩을. 다들 오랜만이군. 뭐 보나마나 히샬리송을 데리러 왔겠지? 하지만 쓸데없는 수작 부리지 마시고 당장 내놓으시죠. 녀석을 에버튼에 묶어두는 건 녀석에게도 몹쓸 짓이라고요. 나도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잔류에 성공하셨다고 욕심이라도 생기셨나 본데 그래봤자 유럽 대항전도 못 나가시잖아요. 좋은 말로 할 때 내어주시면 윙크스라도 드릴 테니 없어졌다. 뭐라고요? 나도 히샬리송을 보내주기로 결정한 다음 녀석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하겠나. 참나 보내주기 싫다고 아주 별짓을 다 하십니다. 보내주기 싫은 게 아니라 진짜 없어진 걸 어쩌란 거야? 이 형님이 강등 맛을 덜 보셨나? 당장 내놓으라고요? 진짜 없다고 새끼야. 뭐 칼버트가 한창 잡고 있는 중이니까. 큰일 났습니다 감독님. 구장 전체는 물론 지하 주차장까지 뒤져봤지만 히샬리송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이 녀석 라코룸까지 비워놓고 사라졌는데요. 뭐라고? 설마 이 자식? 계십니까? 아니 히샬리송? 녀석들이 납치에 성공한 건가? 납치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지금 케인을 비롯한 선수들이 자네를 납치하러 에버튼으로 갔잖아. 자네 혹시 마주치지 못한 거야? 전 짐만 챙겨서 급하게 나오느라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긴 뭐하러 왔어? 그야 당연히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왔죠. 세상에 자네 설마 이적하기로 결정한 건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어? 아 그러고 보니 가슴속의 낭만 게이지가 99%까지 차는 순간 토트넘으로 오겠다 했었지? 설마 그 사이에 가득 차버린 거야? 뭐 그제까진 80%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지난 밤사이 손흥민 선배 스페셜 영상을 보고 가득 차버렸지 뭡니까? 흥민이 스페셜 영상은 못 참지. 아무튼 토트넘에 온 걸 환영하고 앞으로 잘 부탁하네. 혹시 우리가 조만간 한국에 간다는 건 알고 있나? 자네만 괜찮다면 에버랜드 가이드를. 에버랜드야 뭐 제가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보아하니 콘테 감독님께선 상어 머리띠보단 사망여우 머리띠가 어울리시겠군요. 그런가? 하긴 내가 좀 귀여운 편이긴 하지. 어찌됐든 잼스 구경이나 해보려고 이적한 게 아닙니다. 제 목표는 토트넘의 우승, 낭만 있는 스트라이커 히샬리송, 남산부터 에버랜드까지 확실한 가이드는 물론 토트넘의 승리를 위해 이 한 몸 불사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히샬리송 방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히샬리송. 피고는 900억이라는 이적료가 무색할 만큼 무색무취의 경기력은 물론 최전방에 서 있기만 해도 가능하다는 골 세탁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골이 경기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최전방에서 공중볼 경합은 물론 상대 수비와의 위치 싸움까지 꾸준히 를 도맡아서 해내고 있는데 그런 일도 그리 잘한다고 보긴 애매하며 자고로 스트라이커란 골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 리그에서 고작 한 골밖에 못 넣은 다음 피고
피고가 어떤 핑계를 댔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야 뭐 케인 선배 백업으로 고작 10분씩 뛰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올 시즌은 어떻습니까? 케인이 팀을 떠나면서 개막 이후 3경기 모두를 선발로 출전했음에도 3경기 빵골을 넘어 위협적인 장면조차 보여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기회만 주면 잘할 거라는 피고의 말만 믿고 케인을 떠나보낸 우리 토트넘은 이제 어떡할 겁니까? 솔직히 제가 기회를 주려고 케인 선배를 보낸 게 아니라 1600억의 이적료를 얻고자 팔아버린 게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살아난다 해도 케인 선배를 대체할 거라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텐데.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군요. 회장님께서 무엇 때문에 케인 선배를 내보냈든 간에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은 피고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한 골도 못 넣은 주제에 회장님 탓을 한다고요? 이거 아주 악질도 이런 악질이 따로 없구먼. 악질이라 하긴 고작 3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며 조만간 반드시 멀티골을 넘어 해트트릭을 꽂아 넣으면 해트트릭이고 나발이고 일단 한 골이라도 넣고 얘기하시던가요? 3경기를 넘어 13경기를 침묵한다면 그때 가선 회장이 아닌 주장 탓이라도 할 겁니까? 아무튼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제 이름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역삼역. 거꾸로 읽어도 똑바로 읽어도 로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억울한 피고들을 구해냈다면 죄질이 고약한 피고들을 폭행과 폭언을 가리지 않고 신문해 구단의 평화를 가져다줄 세계 최초의 깡패형 검사입니다. 깡패형 검사라니 그 말은 지금 절 조팩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못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한 대 쥐어박아서 골 못 넣는 공격수가 득점에 성공한다면 그게 다 사랑의 메인 거고 빠따라도 들어서 안 나가고 버티는 먹튀를 쫓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효율적인 게 있겠습니까? 이보세요 검사 나으리. 필드 위에서의 거친 태클이야 기껏해야 퇴장 징계로 끝나겠지만 그런 식으로 동료를 폭행했다간 팬들이 당신을 가만두겠습니까? 토트넘 수비의 핵심이자 월드컵 우승까지 경험한 제가 팀의 새로운 부주장으로서 부족한 후배를 훈계한다면 오히려 팬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축구 좀 한다는 양반들한텐 감수를 씌워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볼 좀 찬다고 못하는 후배들을 쥐잡듯이 잡아버리면 그게 그냥 깡패지 부주장이겠습니까? 그래도 다이어 선배가 하시는 것보단 잠깐 근데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진작에 당했어야 할 햄버거 패치를 이제야 당했달까? 히샬송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바라며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먹튀도 사람이고 똥싸기도 선수다. 먹튀들의 인권을 지키는 먹튀 인권 전문 변호사 에릭 타이어입니다. 이거 어째 변호사가 아니라 변기사가 나오신 것 같다만 당신이 변호사라면 이번 재판은 뭐 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당신같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의 서러움을 알긴 합니까? 반더벤을 영입한과 동시에 벤치에도 앉지 못하게 된 제 심정을 알긴 하시냐고요? 하여간 필드에서도 법정에서도 제 역할을 못하는 건 한결같군요. 지금 당신은 피고 히샬리송을 변호하러 나온 것이지 당신 스스로를 변호하러 온 게 아닙니다만 저에 대한 변호가 곧 피고의 변호이기 때문인 거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 전성기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금 부족하고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벤치로 쫓아내고 명단에서 제외하고 이렇게 방출 재판에까지 올려야만 속이 시원하신 거냐고요? 피고에 아직 전성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도 변호사님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30대에 접어드시는 분께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전성기 타령은 사람마다 전성기의 차이가 있다는 건 모르십니까? 인간 승리의 아이콘 제이미 바디부터 지난 시즌 아스날의 중심이었던 그라니트 자카까지 30대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재능이 만개했으며 그러니까 지금 그게 피고랑 무슨 상관이란 겁니까? 피고는 이제 고작 20대 중반이며 30대가 되려면 4년이나 남아있는데 그럼 앞으로 4년간은 계속 이렇게 먹튀로 지내야 한다는 겁니까? 아이 그게 피고도 피고지만 제가 내년이면 30살이 되기 때문에 이보세요 다이어 선배. 그렇게 계속 본인 얘기만 하실 거라면 변호 같은 건 필요 없으니 똥이나 싸러 가시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피고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솔직히 현 시점 토트넘에서 저보다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사람은 피고 한 명뿐이라는 건 모르십니까? 욕바지 1, 2등끼리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란 마당에 저야 이적료 900억 값을 못하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거고 선배는 그냥 존재 자체가 발작 버튼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아무리 제가 요즘 좋지 못하다 해도 어디 감히 선배랑 세트로 묶으시려고. 아이 그게 요즘 산체스가 사람 구실을 하는 바람에 외톨이가 된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본격적으로 피고의 변호를 저기 회장님 아니 판사님 무슨 일입니까 변호사? 아이 그게 갑자기 속이 하여간 똥싸게 아니랄까봐 그새를 못 참고 이왕 화장실에 가시는 거 볼일을 본 뒤 회장실에 가 계시기 바랍니다. 아니 회장실이라뇨? 얼른 화장실만 다녀와서 변호를 시작해야 하는데 수비도 못하고 이적도 못하고 변호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토트넘에 더 이상 필요가 없지 말입니다. 회장실에 마련된 방출 서류에 서명이나 하고 계시기 바라며 토트넘의 비둘기 히샬리송을 구해줄 새로운 변호사와 함께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속상한 변호사 타이어가 재판장을 떠났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로운 변호사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어가 싸놓고 간 똥을 치우러 온 이번 재판의 새로운 변호사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입니다. 아니 흥민 선배가 변호를 하신다고요? 아이 솔직히 선배도 집 나간 케인 선배의 빈자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피고를 변호하셔야겠습니까? 케인은 이제 남의 선수가 돼버렸으며 히샬리송은 엄연히 우리 선수인데 주장인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친구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주장이라고 무작정 감싸주시면 안 된다고요? 솔직히 피고가 얼마나 부진한지는 선배
선배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지난 3경기 모두 무득점에 그쳤습니다. 저는 주장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피하고 있는데 선배께선 주장이라서 욕을 먹지 않은 게 아니라 공격 포인트만 없었을 뿐이지 경기력이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피고는 어떻습니까? 그저 허우적만 되다가 공을 밟고 넘어지는 초보적인 실수까지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강팀들을 상대로 3경기 2승 1무 나쁘지 않은 출발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케인을 잃고도 무려 맨유까지 잡았는데 누가 골을 넣었는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득점보다 승리가 중요하겠지만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이죠. 행여라도 다음 경기에서 피고가 또다시 무득점에 그치고 다른 선수까지 득점에 실패하며 승리를 놓쳐버린다면 그때 가서 또 피고 편을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리의 기쁨은 모두가 함께 만끽해야 하는 것이고 혹시라도 패배할 경우 따라오는 비난 역시 모두가 나눠받아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즌만 놓고 봐도 어땠습니까? 그저 경기만 졌다 하면 아우 페리시치! 각종 언론과 유튜브까지 모든 논의를 페리시치 선배에게 돌리게 되었고 그 결과 손뽕들은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되었고 손가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부진한 선수에게 비난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위닝 멘탈리티를 갉아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비싼 이적료와 주급을 감당하는 구단 입장은 물론 새벽 시간에 돈 주고 경기를 관람하는 팬들까지도 선수가 아무리 똥을 싸제끼든 간에 아이고 우리에게 잘 산다 축구는 못해도 건강하면 그만이지 라며 감싸주다 보면 저 역시 다이어처럼 존재 자체가 전력을 깎아먹는 선수라면 비난을 받고 정신 차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고는 그 정도까진 다이어와 히샬리송의 차이가 뭡니까? 수비수와 공격수, 잉글랜드 사람과 브라질 사람 이런 원초적인 차이 말고는 그냥 똑같이 못하는 선수이며 심지어 이적료는 히샬리송이 훨씬 비쌌다는 거 아시죠? 다이어는 10년 가까이 못했던 선수이며 전성기도 겪어보지 못한 채 30대에 접어들었지만 히샬리송은 이제 고작 20대 중반이기에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토트넘에 합류한 지도 고작 2년 차이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란 무대는 선수가 성장하기 위한 무대가 아닌 가치를 증명해야만 하는 유럽 최고의 무대입니다. 그런 곳에서 1년하고도 3경기 동안 고작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면 그건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최전방 다이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깡패형 검사라지만 최전방 다이어라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십니까? 현 시점 토트넘에서 다이어란 말보다 심한 욕이 없기에 그 정도로 끝낸 거지. 이적료 900억짜리 선수가 골을 넣긴커녕 공이나 밟고 넘어지고 앉았는데 최전방 다이어가 뭡니까? 갈색 토레스, 얼럭키 쿠티뉴, 반값짜리 아즈르, 브라질산 박주영이라 불러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작 3경기, 단 3경기만으로 그런 끔찍한 수식어를 붙이기엔 3경기가 아니라 1년 하고도 3경기라니까요. 2시즌을 통틀어 리그 30경기에 출전했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한 골. 기회가 부족했다고 핑계를 대긴 주전이 되고 나서 더 못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잠재력이 아예 없는 수준이지 않겠습니까? 피고가 브라질 대표팀에서만큼은 무려 제주스를 밀어내고 주전 스트라이커라는 거 아시죠? 단순히 주전임을 넘어 38경기 동안 17골이나 넣었을 만큼 재능만큼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그 재능을 토트넘에서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한테 도움될 게 뭐가 있습니까? 토트넘의 경기력이 브라질만큼 올라간다면 피고도 언젠간 언제까지고 기다리시다가 무관으로 은퇴하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 브라질 국적의 이름이 히샬리송이니까 팬들이 일말을 기다려도 하는 것이지 어디 방글라데시 국적의 이름이 꾸꾸 샬리샬리였으면 진작에 쫓겨나지 않았겠습니까? 검사님의 말처럼 피고가 브라질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토트넘에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진을 극복하고자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으며 열심히 뛰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자빠지고 있는 거겠죠? 사루와 비스마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이 이번 시즌 들어 기량이 대폭 상승했다는 거 아시죠? 그 친구들이 살아남기 위해 득훈을 하고 돌아온 반면 피고는 어땠습니까? 그저 토트넘의 비둘기 아니랄까봐 목에 날개 타투나 받고 와서 골도 넣기 전에 세레머니부터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루와 비스마의 경우 포스테코글루 감독님의 전술과 잘 맞아떨어진 것도 있으니 전술이 어떻든 간에 최전방 공격수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저 찔러주는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게 다인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피고가 어린 시절 세차장 아르바이트와 아이스크림 장사까지 하며 어렵게 축구 선수가 되었다는 건 아시죠? 힘들게 번 돈으로 500kg가 넘는 곳에 변도 티켓만 끊고서 당당하게 입단 테스트에 합격했던 것처럼 조만간 반드시 묵혀놓았던 득점포를 가동할 거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피고 히샬리송에게 1년의 집행유예와 함께 비난을 멈춰달라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장의 무관 탈출이 급한 우리 주장님을 위해서라도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매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물론 900억의 원금 회수까진 힘들겠지만 최소 500억만 받고 팔아도 케인 선배가 남겨놓고 간 이적료에 더해 2천억도 넘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섣불리 팔았다가 아무도 못 데려올 거란 걱정은 잠시 밀어놓고 일단 팔아버리고 누구라도 데려오는 것이 우승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어째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피고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 같다만 확실히 믿고 기다려주기도 애매하고 섣불리 매각하기도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의 비둘기 히샬리송 조만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를 거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원래 비둘기는 이족 보행을 하는 조류니까 새로운 비행을 시작한 토트넘에 얼씬도 못하게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축토론 MC 조르진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두 클럽의 못해도 너무 못하는 스트라이커 맨유의 넘버9 앙토니 마샬과 토트넘의 9번 히샬리송을 두고 누가 더 최악인지 가려보겠습니다. 그럼 양 선수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어쩌다 저런 비둘기 새끼랑 비교를 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는 전성기가 있던 선수라는 거 아시죠? 2015년 골든보이에 빛나는 한때는 제2의 앙리 앙토니 마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역시 어쩌다가 저런 양반이랑 한자리에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도 브라질에선 부동의 원톱이라는 거 아시죠? 올림픽 금메달과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작은 호나우두 히샬리송입니다. 한 명은 앙리, 한 명은 호나우두.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지만 어찌됐든 토론을 시작해주시죠. 앞서 말씀드렸듯 저 마샬은 전성기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15-16 시즌 모든 경기를 통틀어 17골 11도움 무려 28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고 FA컵과 카라바오컵 그리고 유로파 우승까지 했던 반면 비둘기 당신은 여태껏 보여준 게 뭐가 있죠? 저 역시 앞서 말했듯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 득점왕과 금메달을 얻은 채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브라질 대표팀 소속으로 38경기 17골을 기록 코파 아메리카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봤자 결국 브라질 사람으로 태어나 운 좋게 차지한 우승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브라질에서 왜 제주스가 아닌 당신을 선발로 쓰는지 모르겠다만 제가 비록 토트넘에 넘어온 뒤 살짝 부진하지만 에버튼 시절엔 무려 3차례나 2자릿수 득점에 성공할 만큼 그러니까 결국 B클럽에선 통하지 않고 중하위권 팀의 에이스가 최대라는 말 아닙니까? 반면에 전 B클럽 중에 B클럽 맨유에서 무려 9년째 활약 중이며 9년이나 버티면 뭐합니까? 최근 들어 임대나 전전하며 발리지도 않아 마지못해 남아 계시지 않던가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브라질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월드컵 무대에서도 활약한 반면 마샬 당신은 프랑스 대표팀에 뽑히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저 브라질 국대 원툴. 하지만 그마저도 이제 힘들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네이마르가 멀티골을 기록하며 펠레의 기록을 뛰어넘은 반면 히샬리송 당신은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지 않았던가요? 그나마 잘했던 브라질에서도 점차 자리가 없어질 테고 토트넘도 차라리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는 게 낫다는 추세던데 제 나이가 이제 고작 26살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지금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부활에만 성공한다면 저도 당신보다 고작 한 살밖에 많지 않기에 26살이란 나이도 어리다고 볼 순 없으며 자고로 부활이란 건 전성기가 있었던 선수만이 가능한 거 모르십니까? 이렇다 할 전성기도 없던 당신과 한때는 맨유의 에이스였던 저는 애초에 비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선수라고요. 뭐 대표팀 경력은 히샬리송 선수가 살짝 앞선다고 볼 수 있지만 유럽 무대에서 보여준 커리어는 마샬 선수가 훨씬 압도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장점을 갖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록 득점력엔 기복이 있는 편이지만 운동 능력만큼은 어디 가서 꿀리지 않습니다. 에버튼에서 한창 잘했을 적엔 베링과 워커 등의 빠른 수비를 상대로도 폭발적인 주력을 보여줬으며 다비드 루이스 같은 장신 수비를 상대로 헤딩을 따낼 만큼 준수한 전표력을 보여줬죠. 양발 모두에서 슈팅이 가능하며 뛰어난 유연성을 가진 선수만이 가능한 아크로바틱한 슈팅은 저만의 전매 특허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능력치를 에버튼에 두고 온 거 아니십니까? 토트넘에선 그저 허수아비나 다름없던데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살짝 봉인돼 있는 상태지만 그 능력들은 제 DNA에 새겨져 있는 패시브 스킬이라 할 수 있으며 뭐 그런 장점들이 있다고 쳐도 단점들에 묻혀서 나올 수나 있겠습니까? 브라질 선수라 믿기 어려울 만큼 투박한 드리블 능력에 최전방 공격수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볼키핑 능력도 형편없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완벽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비록 몇 가지 단점은 갖고 있지만 전방부터 측면까지 공격 라인 전체를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까지 갖고 있으며 요즘 멀티성 없는 공격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최악의 단점은 다혈질적인 성격이라 할 수 있죠. 이기고 있을 땐 쓸데없이 과격한 플레이로 팀을 위기에 빠뜨리며 지고 있음에도 상대를 조롱하는 플레이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그건 다혈질이 아닌 이기고자 하는 승부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하긴 뭐 다혈질들은 자신이 다혈질이란 걸 인정하지 않는 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아니 도대체 축구 지능이 얼마나 떨어지면 허구한 날 오프사이드에 걸리시는 겁니까?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시던데 혹시 오프사이드 규칙을 모르십니까? 아니면 눈이 잘 안 보이기라도 하신 겁니까? 그러는 마샬 당신은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적어도 당신보단 똑똑하니까 맨유에서 무려 9년이나 버티고 있겠죠. 뭐 저 역시 장점을 읊어보자면 빠른 발과 깔끔한 슈팅은 기본에 누구와는 달리 간결한 드리블을 장착하고 있으며 침착한 성격을 갖고 있기에 경합 상황에서 무리한 슈팅을 때리지 않고 동료에게 내어줄 수 있는 연계 플레이도 수준급이라 할 수 있죠.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포스트 호나우드라 칭하는 것과 달리 남들 입에서 제2의 앙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여간 그놈의 앙리 타령하고는 솔직히 그런 말도 옛날에는 나왔지 요즘은 귀신같이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그 이유는 역시 당신이 보여준 기복 있는 플레이와 자신이 공을 잡았을 땐 최선을 다하지만 동료가 공을 잡았을 땐 멀뚱멀뚱거리고 있는 최악의 오프더볼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비록 기복이 있고 오프더볼이 좋지 못하다 해도 할 땐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인 건 모르십니까? 아무리 병장 축구를 할지언정 골을 넣으면 인정받을 수 있는 거고 아무리 열심히 뛴다 해도 골을 넣지 못하면 먹튀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당신이 저보다 많은 골을 넣었다지만 정작 필요할 게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틈만 나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통에 마샬이 아직 맨유에 있었어? 라고 말하는 축구팬들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만 놓고 볼 때 제가 필드와 병원을 오가면서도 리그에서만 6골이나 넣은 반면 당신은 어땠습니까?
고작 한 골밖에 못 넣을 거라면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낫지 않았겠습니까? 어찌됐든 당신은 고점을 찍고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저 히샬리송은 최저점을 찍었기에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아있으며 최저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다. 그야말로 축구계의 루나 코인. 주식이나 코인으로 따지면 히샬리송 당신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요. 자자, 시간 관계상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두 선수 모두 최근 들어 좋지 못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확실한 선수라 보여집니다. 뭐 다가오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를 영입할 계획이 있는 팀이라면 이름에 샬이 들어간 선수는 되도록 피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의 히샬리송과 맨유의 마샬 둘 중에 어느 선수가 현 시점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공격수일까요? 여기가 어디지? 난 분명 캐링턴 파크에서 트리플 악셀을 연습 중이었는데 지금 이 습도와 공기는 물론 날씨까지 여기 혹시 바다 한가운데인 건가? 습도고 나발이고 딱 보면 바다인 거 모르겠어? 근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곳으로 납치한 거지? 이거 아무래도 우리들의 주급을 노린 납치범인 것 같은데 설마 요즘 한창 떠들썩한 극악무도한 살인자 이응난감의 소행인가? 이응난감은 무슨? 심지어 거기 나오는 난감이란 이름은 형사라는 건 몰라? 뭐 그동안 고생했다고 프리미어리그 3국에서 스노클링 투어라도 준비했나 보지? 스노클링은 씨발 하나같이 죽음 루팡 새끼들이 지금 스노클링 같은 소리가 나와? 아니 당신은 무관의 형제 케인 선배가 아니십니까? 설마 선배께서 저희를 납치하신 겁니까? 그래 이 주급도둑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데려온 건 프리미어리그의 상황이라 불리는 너희 넷 중에 주급 해적왕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그치만 복장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케인 선배께선 해적이 아닌 해군, 그것도 대장급이라고 보이시는데 어째서 해적왕 선발을? 해군이 하는 일이 뭐야? 해적을 잡는 거 아니야? 어중간한 칠무의 새끼들만 잡아가지고는 도무지 무관 탈출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내가 직접 해적왕을 선발해 사무국에 갖다 바치면 우승컵 안 주고는 못 빼기지 않겠어? 무슨 뜻인지는 알겠으나 케인 선배께서는 이미 프리미어리그 소속이 아닌 분데스리가 소속이시지 않습니까? 해적왕 토벌이라는 공로를 쌓으신다 해도 관할 구역 자체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하여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해적 새끼들 같으니라고. 사무국이 어디 프리미어리그만 있어? UEFA도 있고 비파도 있을 거 아니야? 내 목표는 해적왕을 UEFA 사무국에 갖다 바친 뒤 올 시즌 비기어를 쟁취하는 것. 하나같이 현상금 1000억을 넘어가는 새끼들이니 어떻게 비기어가 안 되면 미드리어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저기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미드리어라는 우승컵은 없지 말입니다. 차라리 소속팀 미넨의 공식 스폰서인 자동차 회사 아우디에 갖다 바친 뒤 아우디컵을 얻는 게 어떠신지. 난 이미 아우디컵의 오너라는 건 몰라? 아우디컵을 시작으로 쿠팡컵과 타이거컵은 물론 꼬마버스 타이어컵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지만 그것들이 진정한 우승컵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거 듣자 하니 푸바오컵은 아직 없으신 것 같은데 해적왕을 에버랜드에 넘긴 다음 이색 트로피 컬렉션을 완성하시는 게 어떠십니까? 푸바오는 이제 곧 중국으로 떠난다는 건 몰라? 안 그래도 품에든 감정이 폭발해서 눈물샘이 마르지 않고 있거늘. 어찌됐든 밑줘야 본전으로 저희 중 한 명을 데려갈 계획이시라면 나머지 셋은 소속팀으로 돌려보내주시는 겁니까? 다른 녀석들과 달리 저 하베르츠는 현재 우승 경쟁이 한창인 관계로 되도록이면 빨리 복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베르츠는 아스날 소속이지 않아? 맨시티나 리버풀이라면 모를까? 아스날이 무슨 우승 경쟁을? 뭐 현재로선 3위에 머물러 있지만 선두 리버풀과의 승점차는 고작 2점밖에 되지 않으며 최근 리그 7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기만 했다면 5대0 6대0 대승을 거두고 있는 중이라. 하긴 뭐 난 이제 더 이상 토트넘 선수도 아닌데 아스날이 잘 나간다 해서 속상할 것도 없겠지. 그치만 아스날이 잘 나간다 해서 하베르츠 너까지 잘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보나마나 1000억이라는 이적료에 걸맞지 않게 기껏해야 한두 골 넣은 게 고작이지 않아? 죄송하지만 제가 현재 리그에서만 26경기에 나와 7골 3어시를 기록 중입니다. 뭐 1000억 치고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중 대다수가 결승골이었던 만큼 영양가는 확실했다고 할 수 있죠. 팀은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으며 합산 공격 포인트 10개에 결승골만 골라서 넣고 있다고? 그럼 씨발 해적왕이 뭐야? 영양 만점 그 자체라 할 수 있구먼. 사실상 사형의 자격조차 없다고 할 수 있으니 하베르츠는 이제부터 7무회로 강등. 당장 아스날로 돌아가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다음 해적이 아닌 해군 입단 테스트나 준비하고 있으라고. 자, 하베르츠는 자격 미달로 돌아갔으니 이제 3명 남은 건가? 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베르츠보다 잘하고 있는 녀석이 있다면. 팀 성적은 비록 아스날보다 못하지만 개인 성적만큼은 제가 하베르츠보다 살짝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저도 7무회로 강등되는 겁니까? 하베르츠가 7골이나 넣었다는 건 못 들었어? 히샬리송 너라면 작년까지만 해도 고작 한 골밖에 못 넣었으면서. 이번 시즌엔 그 10배에 달하는 10골을 기록 중이지 말입니다. 심지어 골뿐만 아니라 도움까지 제법 올리면서 리그 22경기만 해 10골 3어시, 흥민이 형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에 올라있는걸요? 이 새끼가 거짓말을 해도 적당히 해야지. 아무리 해적왕이 되고 싶지 않다 해도 10배 뻥튀기는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이 정말이라니까요. 전 그렇게 못 믿으시겠으면 흥민이 형한테 연락이라도 해보시던가요? 연락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아? 헤이 전버블레, 흥민이한테 전화 걸어줘.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여보세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전화 받았습니다. 그래 흥민아, 나 케인인데 뭐 좀 물어볼 게 있어서. 죄송하지만 제 친구 케인은 그런 말투 안 쓰거든요. 말투는 씨발 나 케인 맞다니까. 이렇게 나와야 내 친구 케인이지. 근데 물어볼 거라니 설마 미넨이 분데스 우승에 실패했으니 토트넘에 남는 자리가 있냐고 전화한 거야? 그래도 우리가 챔스 8강까지 올라갔는데 미쳤다고 토트넘에 돌아가겠어? 그게 아니라 샬샬이 이 새끼가 글쎄 지가 리그에서만 10골을 넣었다는 거 아니겠냐?
내가 아무리 순수무관이만큼 누구보다 순수한 사람이라지만 지금 나더러 이 말을 믿으라는 거야? 미안하지만 샬샬이라면 정말로 10골을 넣었는걸. 심지어 내가 아시안컵 때문에 자리를 비웠을 땐 한 경기당 한 골씩 넣으면서 개인 너의 공백을 어느 정도 메꾸고 있다니까. 아이 뭐 그렇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 공백을 메꾸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어? 솔직히 말해보라고. 너를 포함한 모두가 날 그리워하고 있는 거 맞지? 합작골 전문가 손캐듀오를 설마 잊어버린 건 아니겠지? 그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돌아올 수 없는 손캐디오보단 메디손 라인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어? 아무쪼록 너도 다이어나 민지랑 같이 우승은 못해도 행복하게 지내기 바라며 주장 완장은 넘겨줄 수 없지만 복귀는 언제든 환영이라고 들으셨죠? 제가 이래봬도 황희찬, 누네스, 콜파머와 함께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공동 10위에 올라있으며 10골이나 넣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보고를 했어야지 새끼야. 괜히 애먼 사람 납치하느라고 힘만 2배로 들었네. 아무튼 22경기 만에 10골이라면 사왕은커녕 칠무에는커녕 해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 아니야? 히샬리송 넌 이제부터 해군 2등병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으니 얼른 토트넘에 돌아가서 흥민이 전투 하나 닦으라고 짜시가! 한 명은 칠무회로 한 명은 해군으로 떠났으니 남은 놈들이라고 해봤자 고작 2명뿐이잖아. 설마 니들 중에도 사왕 자격이 박탈된 녀석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 둘은 팀 성적부터 개인 성적까지 그야말로 흰 수염과 검은 수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흰 수염과 검은 수염이라기보단 하얀 머리 안토니와 전억 먹튀 무드리크가 어울리지 않겠나? 어찌됐든 현재로서 너희 둘 중에 한 명이 주급 해적왕에 등극할 예정이며 죄송하지만 전 1000억 먹튀가 아닌 1300억 먹튀인걸요? 기본 이적료는 1000억에 가까웠지만 첼시가 우승할 경우 300억 이상의 금액을 샤흐타르에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첼시가 우승할 가능성도 없겠지만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떠드는 거야? 어떻게 카라바오컵이라도 우승했더라면 우승 상금 전부를 너 같은 먹튀한테 쓸 뻔했구먼. 카라바오컵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리그와 챔스 우승을 할 때마다 70억씩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금액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치료비로 기부되니 이거야말로 선한 영향력 그 자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일에 쓰인다 해도 첼시 입장에선 마냥 좋을 수 있겠나? 1000억이나 주고 데려온 자식이 벤치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데 추가로 돈이 더 나갈 가능성까지 있다면 이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무드리크 니가 해적왕이었구먼. 아이 그치만 저도 이번 시즌 20경기에 나와 3골 2도움을 기록했으니 해적왕까진 무리가 있고 명왕 레일리쯤 되지 않겠습니까? 레일리는 씨발 1000억 플러스 300억짜리 선수가 고작 3골밖에 못 넣은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거기다가 팀 성적 역시 1등은커녕 11등에 머물러 있는데 네가 아니면 누가 해적왕에 오를 수 있다고? 이대로 잠자코 있는다면 은근슬쩍 묻어갈 수 있었겠지만 득점왕이나 도움왕이 될 수 없다면 해적왕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망신스러운 타이틀이라도 욕심이 날 수 있겠지만 안토니 니가 넘어서기엔 무드리크의 먹튀력이 너무나도 심각하다. 일단 이 종류만 놓고 봐도 자그마치 1000억 플러스 300억이라 할 수 있으니 전 우승 보너스 같은 건 일절없이 그냥 1400억이었는걸요? 뭐라고?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라 불리는 나 해리케인이 모든 옵션을 포함해 1600억의 금액으로 이적했는데 고작 너 따위가 1400억이나 했다는 말이야? 거기다가 고작 저 따위의 주급 역시 3억 3천만원. 뭐 케인 선배한테 비할 바는 못되겠지만 무려 손흥민 선배와 같은 주급을 받고 있지 말입니다. 3억 3천이라면 흥민이 뿐만 아니라 내가 토트넘에서 받았던 주급이랑 같은 금액이잖아. 이정료 1400억을 들여 영입했고 주급 3억 3천만원을 받고 있으면서 리그 21경기 0골 0도움. 아직까지 그 어떤 공격 포인트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못 믿지 새끼야. 아무래도 사실 검증이 필요해 보이는 관계로 다시 한번 전화 찬스를 써야겠구먼. 헤이 전버블레 에릭센한테 전화해줘. 뚜루루 뚜루루. 여보세요? 맨유 이적을 후회하고 있는 덴마크인 크리스티안 에릭센입니다. 오 에릭센 나 케인인데 너네 팀의 안토니라고 알지? 안토니라면 안토니 마샬을 말하는 거야? 안토니 엘랑가를 말하는 거야? 엘랑가라면 이미 노팅엄으로 이적을 해서 마샬이나 엘랑가 말고 그냥 안토니 몰라? 그 외 브라질 국적의 아약스에서 데려온 탑블레이드 더 안토니 비제 스피너 말이지. 근데 그 녀석은 무슨 일로? 아니 글쎄 이 녀석이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아직도 0골 0도움이라는 거 아니겠어? 이적료만 1400억에 주급도 3억 3천씩 받고 있다는데 0골 0도움이 말이나 되는 거야? 놀라지 말고 들어 케인. 일단 그 스탯은 명백한 사실이며 그 새끼가 겉보기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 사람이 아닌 팽이였지 뭐야. 지금 구단에서도 쿠팡에서 1400원에 살 수 있는 팽이를 1400억이나 주고 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감독님께서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시다니까. 들으셨죠? 하베르츠, 히샬리송, 무드리크는 물론 저 못지않은 먹튀를 지급받고 있는 마운트 역시 팽이가 아닌 사람인 이상, 피제 스피너가 아닌 축구선수인 이상 저 안토니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만 저에게 해적왕 타이틀을 수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빙글빙글 돌려봐도 이번 시즌 해적왕은 안토니 리가 틀림없어 보이긴 한데 어딘가 모르게 놓치고 있는 선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23-24 시즌, 하라는 활약은 안 하고 주급만 쏙쏙 빼먹고 있는 이번 시즌 축구계의 주급 해적왕은 어떤 선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즌이 막바지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아스날은 부동의 1위, 우리 토트넘은 여전히 5위에 위치한 채 북런던 더비를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토트넘이 빌라보다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라지만 승점 차이가 6점이나 나는 관계로 4위 탈환을 위해선 무조건 승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아스날이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만 지난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만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생각하며 무엇보다 라이벌 구단이 우승을 하는 것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지 않겠나? 토트넘에 입단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 아스날을 응원했던 한때 군어로서 아스날은 20년 리그 무관으로 머물러 있을 때
한층 더 매력있는 팀이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챔스 진출에 실패하더라도 아스날의 우승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새끼 이거 평소보다 혓바닥이 긴 게 사실은 아스날의 우승을 바라면서 영내발을 떨고 있는 거 아니야? 영레발이라뇨? 서서 설레발은 들어봤어도 영레발이라는 건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걸요? 말을 더듬는 게 점점 더 수상해져. 네가 정말 아스날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다면 사스날은 과학이라고 해봐. 그 정도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사스날은 과학이다. 과학이고 사스날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영 부족해 보이는데 그럼 아스날은 개집이라고 해봐. 아스날의 별명이 계집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아스날 팬들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그런 걸 굳이 말해야겠습니까? 네가 아스날 팬이 아니라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하니까 군소리 말고 빨리 안 해? 일부 아스날 팬들은 스스로 계집이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아스날은 계집이다. 이제 됐습니까? 이제야 좀 믿음이 생기는군. 그럼 마지막으로 아르테타 개땡기라고. 그만 하등 쓸모없는 사상 검증으로 낭비할 시간 있으면 어떻게 하면 아스날을 이길지부터 생각하지 그래. 그래서 말인데 감독님, 우도기의 시즌 아웃이 어쩔 수 없다지만 포로는 이번 경기부터 복귀할 수 있는 겁니까? 다행히도 포로는 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도기의 공백을 데이비스로 메꿀지 에메르송으로 메꿀지 그것도 아니면 반더벤을 풀백으로 출전시킬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일단 공격 라인부터 정해야 하지 않겠나? 이봐 히샬리송, 어떻게 부상당했던 무릎은 완벽하게 나은 건가? 뭐 경기 감각까지 회복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챔스 티켓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맘 편히 쉴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저의 공백으로 인해 원톱으로 뛰어오신 흥민이 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경기만큼은 무조건 선발로 출전해야죠. 선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히샬리송 네가 있을 적에도 정배는 손톱이었다는 건 몰라? 흥민이 형께서 아시안컵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운 좋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해서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이번 시즌에도 다음 시즌에도 정배는 베르너 좌잉에 손흥민 원톱이라고? 아직 완전 이적도 못한 임대생 나버랭이가 다음 시즌 타령을 하는 건 네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 않나? 정배 타령을 하려거든 완전 이적을 하고 싶거든. 일단 결정력부터 기르고 오라고. 네가 비록 골 감각은 나보다 낫다지만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는 영 감각이 없나봐. 듣기로는 사우디에서 이적료만 맞춰준다면 얼마든 매각할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널 판돈으로 날 영입한 뒤에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어? 레비 회장님과 오붓한 사우나 데이트라면 몰라도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 나이에 사우디에 갈 것 같아? 나 같으면 시즌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는 게 미안해서라도 군말 없이 떠날 것 같구먼. 너 설마 고작 10골 넣은 거 가지고 먹튀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10골이 뉘집케 이름인 줄 알아? 네가 독일에서 몇 골이나 넣었는지는 관심 없지만 영국에선 단 한 번도 10골 이상 넣은 적이 없다고 들었는데 주제 파악을 못해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첼시 시절이라면 모를까 토트넘에서의 나 베르너는 네 말대로 아직 임대생. 쉽게 말해서 어디까지나 공짜 선수라는 거 알지? 미드필더라서 골을 못 넣는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임대생이라서 골을 못 넣는다는 말은 난생 처음 들어보는걸? 심지어 말이 공짜지 주급은 주장단 다음으로 많이 받고 있으면서 그래봤자 경기장이 아닌 병원에서 주급을 받아먹던 너보단 낫지 않겠나? 더군다나 내가 완전 이적을 한다 해도 이적료는 겨우 200억 남짓이지만 네 녀석의 이적료는 자그마치 900억. 심지어 지난 시즌엔 고작 한 골밖에 못 넣었다고 들었는데 900억에 2년 동안 11골이라면 자진해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만 계속 그렇게 니들끼리 누가 더 못났나 싸워봤자 우리가 아스날보다 부족하다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 더 되겠어? 히샬송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케인을 따라잡을 수 없을 테고 베르너가 홈런을 때리지 않는다 해도 나 손흥민보다는 부족하겠지만 어찌됐든 너희 둘 중 한 명이 선발로 출전해 나와 함께 아스날 수비를 공략해야 할 텐데 자존심은 내려놓고 팀 승리만을 위해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히샬리송은 이제 막 부상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안 그래도 정상급이라 보기 애매한 녀석이 경기 감각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북런던에서만큼은 챔스 결승을 방불케 하는 경기에 선발로 나간다는 건 사실상 기권이나 다름없다 생각하며 네가 진정한 기권이 뭔지 모르나 본데 너처럼 야구 선수가 축구 경기에 나와 야구공이 아닌 축구공으로 홈런을 때리는 게 우린 이길 생각이 없으니까 승점이라면 알아서들 챙겨가쇼 라는 의미의 행동이라는 건 몰라? 누가 들으면 평생 안타만 때린 줄 알겠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홈런은커녕 안타는커녕 희생플레이나 내야 땅볼도 때리지 못해 헛스윙 삼진만 반복하던 자식이 골에 10골이나 넣었다고 과거는 새까맣게 잊었나봐. 계속 그렇게 싸우는 건 구독자 여러분도 즐겁고 나도 얼마든 환영이지만 어째서인지 자기 자랑은 안하고 남을 깎아내리기 바쁘다고 느껴지는걸? 니들 설마 아스날을 이기지 못했을 때를 대비해 밑밥을 깔아두려는 건 아니겠지? 아이서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전 그저 오랜만에 흥민형과 호흡을 맞출 생각에 어떻게든 선발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 역시 토트넘으로의 완전 이적을 하기 위해선 북런던 더비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라면 말보단 경기력으로 보여주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승리할 확률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는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를 앞둔 토트넘. 손흥민 원톱에 베르너 윙어가 좋겠습니까? 히샬리송 원톱에 손흥민 윙어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 윙어로는 어떤 선수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며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최적의 공격 라인은 무엇입니까?